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3장, Binding and Elasticity, 그중에서 이제 크리스탈 바인딩에 이제 먼저 하고요. Elastic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이 책에 지금 화면을 보면 웬 주기율표가 있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외운 메릿을 가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몇 개 연결을 해볼게요. 바인딩하고. 이 주기율표는 나와 있는 것들이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원소예요. 원소인데 얘네들끼리 합해지고 지 혼자서 뭐 바인딩을 하고 메탈이 되건 뭐 크리스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끼리 몰리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바인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크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음, 그 반데어발스 결합이 있고요. 자, 화학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화학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닉 본딩, 바인딩이라고 하나, 본딩이라고 하나, 그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본딩은 화학자들이 많이 쓰고, 바인딩은 고체물리학자가 쓴다는데 그 큰 구분은 없어요. 이온 결합이고, 그 다음에 메탈릭, 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메탈릭, 그리고 코, 어, 코베일런트. 코베일런트는 이거는 이제 메탈릭은 금속이고 금속 결합이고 코베일런트 본딩은 공유 결합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음, 이것들을 하는데 사실 양자역학을 거창하게 하면 여러분 힘이 드는데 사실 이 주기율표 중에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외웠지만 이제 이 앞에 있는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 원자 그게 어떻게 1s 1이 되고 힐륨은 왜 ES? 1s2가 되고, 리튬은 1s2, 2s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 이렇게 같은 열로 있는 놈은 요 최외각의 이 숫자가 거의 동일하고요. 이쪽에 있는 놈은 최외각의 전자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최외각 전자가 개수가 같아지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웠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수식으로 안 나오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걸 레벨로 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거창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거창한 거는 것까지 없고 물리 지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지금 초반은 물리 수식을 안 쓰고 교양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 얘기를 쓰겠습니다. 네 가지 기본 힘, 어, fundamental force라고도 합니다. fundamental force. 이게 뭐가 있느냐? 1번 gravitational force. 자, 우리가 말하는 중력 또는 이제 만유인력이죠. 이거는 수식이 어떻게 돼요? 아, 미안. 수식은 이 정도는 이제 매스가 원 두 개가 있으면은 거리 제곱에 있고 중력 상수는 쥐고 항상 잡아당긴다. 편의상 벡터 기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쿨롱. 이거는 쿨롱 포스라고도 하고 쿨롱 힘, 전자기력. 이거는 뭐 자기력은 전자기 입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때 쿨롱이 주는 포스는 중력하고 똑같죠. 폼이 Q1, Q2인데 R 제곱에 가고 비례 상수는 이렇게 되고 같으면 밀치고 다르면 땡기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R 벡터는 두 개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electroweak interaction 또는 interaction 혹여나 약한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약한 상호작용, 뭐, 정확하게 한국영어를 뭐, 양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약하대. 뭐가 약하냐.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strong interaction. 아니, 뭐가 strong한데?
예, 이게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없는 잘 모르는데 핵 입자, 핵 원자 핵, 중성자와 양성자 얘를 이루는 힘이니까 우리가 볼 리가 없죠. 그 electroweak interaction은 렙톤이라고도 하는데 렙톤 입자 어, 그 다른 그 쿨롱 포스가 아닌 그 입자들의 상호작용입니다. 저도 사실 3, 4번은 잘 몰라요. 들어는 맞고 이렇게 됐고 일상 경험에서는 여러분들 일상 경험에서는 1번, 2번이 주인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던데 압도적으로 전자기력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땅바닥에 이게 지금 안 넘어지고 공중에 안 뜨고 지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중력인데요라고 할 텐데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시각 작용은 어, 몸에서는 다 이 신경세포라는 게 다 전자기억 전기예요, 전기. 그리고 마찰력도 역학에서 배우니까 그런 거지만 그 근원적으로 따는 다 전자기력이고 신경, 여러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전자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빛을 센싱하는 거니까 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전자기력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한번 낼 게 뭐냐면은 그 계산 문제를 내가 하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계산 두들기면 되는 건데요. 전자 간의 중력과 전자 간의 쿨롱 인력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식은 쉬워요. 값 주고 계산기 누르고 뭐 계산기든 뭐 컴퓨터를 쓰든 하면 숫자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 비교. 압도적으로 이게 큽니다. 이 숫자를 같이 논의한다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할 때 중력을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 문제라는 거 감을 잡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이 바인딩 얘기를 하기 전에 양자역학을 수식 없이 양자역학을 배운 게 뭐냐라는 걸 이제 과감하게 꼭 어, 양자역학 그러면은 뭐 수식을 여러 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퀀텀 미케닉스. 자, 다음은 QM으로 쓸게요. 이게 뭐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막 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건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데 어떤 해밀토니안을 가했을 때 아이겐밸류가 나오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그리고 에센스는 전자를 주로 다루잖아요. 전자는 우리가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 왜 하필 함수도 아니고 파동이라고 그랬을까? 파동함수. 아니 전자는 파티클이라며. 파티클인데 왜 파동함수라고 할까? 파동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자 웨이브 펑션은 일반 물리 때 쓰는 파동의 성질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파티클인데 어떻게 파동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 벌써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하이젠버그 자, 사람 이름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도의 이름이 나오는 건 매우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uncertainty principle 이게 불확정성 원리인데 불확정 별게 아니고 x하고 p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양자역학을 지배를 우리가 예, 친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툭툭 밀치고 뭐 안녕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는 전혀 양자역학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양자역학 미시 세계에서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드브로이, 드브로이라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스펠링이 좀 그래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 뭐 여러 가지 또는 메터 웨이브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는
파동, 입자, 이중성. 그래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의 파장은 이렇게 기술한다. 파티클은 파동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다른 각도를 보면 파동은 파티클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드브로이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웨이브 펑션을 하는 게 타당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프린시플이 뭐냐면 파울리 베타울리예요. 파울리 베타울리. 뭐가? 이거는 페르미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르미온이 뭐냐? 기본 입자는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에서 페르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그리고 보즈라는 사람을 따서 보존. 스피커 보즈하고 성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에 온 이렇게 붙이면 전자는 엘렉트로 해서 온 붙이고 광자는 포톤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두 개는 양자역학적으로 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스핀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1 곱하기 어떤 수, 짝수가 아닌 홀수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흔히들 half integer, 2분의 1이 half잖아요. half에다 인티저를 곱한 건데 2분의 2는 안 돼요. 2분의 1은 1이니까 이런 걸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그러고 0, 1, 2 이렇게 되는 걸 인티저 스핀. 스핀이 짝수 그 반정수냐 반도 이제 반쪽짜리 반입니다. 정수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얘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자는 페르미온입니다. 전자는 빛은 보존입니다. 보존에는 빛, 포논 이런 게 있고요. 얘는 전자가 대표적이고요. 중성자, 양성자 다 페르미온입니다. 페르미온은 똑같은 숫자들을 안 가져오니까 이래서 1s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헬륨 같은 경우 1s2거든요. S에는 하나가 나면은 다음에 반드시 반대 스핀이 해야 되는 게 페르미온의 베타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를 이용해서 이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한 네 가지 본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이게 캐틀차의 그림 1인데요. 그림 1인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알곤 입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데발스 인터랙션 하는 그다음 inert gas 하면 비활성 기체요. 아닐 활성 기체. 뭐가 활성을 안 한다 이런 겠습니다. 이런 결합이 있고 여기는 소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연 결합이 있고 아이고 있고 지금 메탈릭 이거는 이제 소듐이면 이제 나트륨인데 나트륨 소듐 이런 결합이 있고 이쪽은 다이아몬드 코벨 공유 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을 대충 보지 말고요 미세하게 한번 쳐다봅시다. 얘네들을 보시면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긴 하는데 알곤 서클하고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색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얘는 소, 소듐은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얘는 메탈이 있는데 얘가 메탈은 소듐 플러스 아이오나이제이션인데 얘가 여기 전자가 이렇게 꽝 차서 돌아다니면서 번딩을 하는 거고요. 카본은 다이아몬드 같은 게 요 서클이 있는데 요 서클하고 이게 겹치네요. 요만큼이. 그래서 이 전자를 이렇게 공유한다 이런 건데요. 이 고등학교 화학 때 혹시 그걸 배우셨나 모르는데 루이스 점잔잔식으로 해서 옥텟트 8개 되면은 꽤 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카본 이게 이 고체에는 다이렉트하게 적용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픽처는 아닌데 화학을 생각해 봅시다. 탄소는 최각 전자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이 왼쪽에는 파란색으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됐는데 이 옆에 탄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에 있는 건 토탈 8개. 그래서 8개가 되면
옥타곤, 옥텟 8개 이루어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8개가 되면 그럴까요? 그 눈치를 채신 분들은 하이드로젠은 1s인데 가질 수 있는 게 1s에 1, 그 다음에 S에는 최대 2개까지 1s는 2개 찹니다. 하이드로젠 헬륨은 거기서 끝나는데 2s는 여기에 2개가 차고 2p는 3개 곱하기 2개 그래서 6개가 차서 2 더하기 6 하면은 8개입니다. 그래서 옥테트고요. 그 다음에 D가 나오는 건 좀 어렵긴 한데요. D가 나오면 D가 총 몇 개면은 5 곱하기 2 해서 10가지가 가능해요. 10가지가 가능한데 얘네가 아주 D1이 됐든 2가 됐다가 자유전자로 변해서 왔다 갔다 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트랜지션 메탈 그거를 전이 금속 그렇게 얘기하고 요 금속들이 어디 있냐면은 주기율표에 요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나타냈고 SP로 거의 최외각이 이쪽은 징크하고 갈륨은 D가 다 꽉 찬 상태에서 시작해서 화학적으로는 요쪽 동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자 개수를 차는 건 화학적으로 비슷하단 말은 틀린 얘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줄기열표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어떤 크리스탈 결정을 이룰 때 결정 결정을 이뤘는데 그게 얼마나 잘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가, 결합이 얼마나 결속이 강력한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코이시브 에너지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코이시브라는 말이 이 뭔가 결합을 한다 뭐 물리의 용어만 잘 알아도 어디 가서 고급 용어가 된대요. 이게 음, 어떤 얘기냐면 A하고 B라는 화합물을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각각의 원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코이시브 에너지예요. 이게 고체에서 쓰는 개념이고요. H2O를 나누면은 전기분해하면은 얘 이렇게 나누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몇 칼로리 이렇게 화학식에서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 이 본딩을 깨는구나. 어, 그게 이제 코이시브 에너지. 그거는 고체에 대해서 씁니다. 그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바인딩 중에서 하나 빠졌는데 책에는 나오는 게 여러분 어, 하이드로젠 결합인데요. 하이드로젠 바인딩. 이거는 화학에서도 많이 쓰기 전에 하이드로젠이 어, 결부된 본딩입니다. 결정의 본딩입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실리콘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이드로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하이드로젠이 전자가 1s가 하나가 딱 날아가니까 전자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H 플러스가 되면은 기호는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거 양성자 하나예요. 양성자 하나. 이 말을 듣자마자 이해하시는 분은 그럴 텐데 만약에 혹시 이해가 안 가시신 분은 제가 해설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양자역학 문제를 다시 볼 필요는 없는데 그 수식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 시작됐나를 봅시다. 이 경우에 양자역학 문제에서 프로톤 플러스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플러스 2를 갖고 있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반지름 R로 어딘가에 있는 이게 하이드로젠이에요. 이게 수소라고요. 근데 얘가 날아가면은 양성자 하나만 전자가 여기가 올 수는 있는데 전화적으로는 없는 상황이죠. 그게 하이드로젠 플러스예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본딩은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이 바인딩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미시적으로는 죄다 전자기력과 전자기력이에요. 죄다 전자기력인데 아니 무슨 양자역학을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전자기학은요 항상 밸리드예요. 항상 맞는 얘기라고요. 전자기력이 맞는데 아니 그러면 양자역학 왜 배웁니까? 전자기력학이 맞아야 되는 특수한 조건이 양자역학에서 맞는 조건이 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양자역학인 거예요. 전자기학이 다 통하는데 요 세 가지가 있는 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보냐면은 제가 음, 공유결합을 이제부터 이제 수학을 좀 쓸게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자, 공유결합을 이 잠깐만요. 이 네 가지를 이 말로 그렇게 하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해서 수식으로 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유결합하고 이 아이오닉 번딩이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린 또는 플로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이온 결합이지 하는 게 쉬운데 주기율표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셀레늄, 설퍼, 옥시전 이런 게 나이트로젠 여기 있으면 이게 공유 결합과 그 이온 결합의 애매모호한 경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칼로 딱 칼같이 딱 구분은 잘 안 되는 영역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하는데 제가 이, 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공유 결합과 하려는 거 수식적으로 반데어발스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서만이 아니고, 이게, 그래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교양상으로는 좋은데, 그래도 물리학과 4학년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외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수식이나 다른 걸로, 하면서 나오는 그거를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그 이온 결합은 꼼꼼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같은 걸 봤을 때 지나친 건데 그게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데 공유결합을 하기 전에 제가 공유결합과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리마인드를 시켜보는 거는 행렬이 있을 때 대각화 또는 이 말은 고유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하는 거를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 좀 그 공유 결합을 뭐 여러 개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걸로 스틱스를 얘기하고 그 확장을 하면은 이제 되는데요. 어, 이양지사 이거를 어떻게 손으로 하는가. 뭐 요즘은 컴퓨터로 웬만한 걸 하는데 컴퓨터로 답 나왔다 뚱딱 하는 것보다 손으로 살짝 해보고 느낌을 아는 게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발사를 할 때는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면서 좀 계산이 더러울 수 있는데, 음, 최대한 제가, 더럽지 않게, 그래봤자 복잡합니다. 근데, 테일러 전개의 아이디어는 이런 게 있는데, 난 뭔지 모르겠고, 이거를 모두 다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전개하겠어. 너는 개수가 뭐냐?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뭐, 미분도 한 번이 아니고 n번 이상의 미분이 가능한 조건이 있을 때 가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하겠어. 그때 개수가 뭐냐? 개수를 찾자. 이게 테일러 전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요 식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좌변에 0을 집어넣으면 A0 끝. A0는 F0. 미분을 한 번 하면은 A0 사라지고 얘는 A1, A2A 제곱 쫙쫙쫙 하고 A를 0 집어넣으면 얘는 A1. 너도 끝났어. 구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복잡한 식의 몇 가지 좀 더 해보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것만 외우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전에서 페러 전기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것만 외우면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걸 외우고 열심히 막 여러 번 쓰고 하는 건 필요한데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진짜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테일러 전개는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전개를 내가 빠먹었는데 이게 무한급수란 말이에요. 근데 무한리 갔을 때 수렴을 해야 된다는 조건인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네, x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숨어 있어요. 요 조건이 숨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 못하면 테일러 전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x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수로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게 테일러 전기의 아주 강력한 메릿이에요. 그러면 테일러 전개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할 테일러 전개는 어, 기억할 테일러 전개는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하면 지 자신이잖아요. 지 자신에다 0 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의심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데 이것만 하나 외우고 되고요. 어, 이거 하나 하고 이걸 알면은 사인 코사인은 끝난 거예요. 왜냐? 익스포넨셜 i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이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양변 요 테일러 전개 세타 대신에 i 세타가 들어갔네. 일단 하나씩 써봐요. 짝짝짝 쓰는데 자 i의 0승은 1이고 i의 1승은 i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승은 마이너스 i고 i의 4승은 1이고 i의 5승은 자 하나하나 이게 0123, 0123, 0123, 0123 반복입니다. 그러면 0승, 짝수승. 얘는 i가 제곱이 빨라지니까 걔네들만 모으면 1, i가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다시 4분의 1은 이렇게 되고, 이런 놈이 쭉쭉쭉쭉 나가고. 얘는 i가 붙어 있고, i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i가 나올 거고, 5승도 i가 나올 거고, 7승은 마이너스 i가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i 곱하기 i를 빼놓으면 세타, 얘는 3분의 1, 3승, 3 팩토리얼 3승, 5 팩토리얼 짝짝 5승 짝짝짝 이렇게 나가는데 코사인은 얘랑 연결이 되고 사인은 얘랑 연결이 되니까 각각의 테일러 전개 끝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익스ponential을 알고 요 공식만 알고 몇 줄만 보고 좀 요 팩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엔 안 찾아지면 눈을 좀 샤프하게 이 수식을 빨리 하는 방법은 뒤집다 써놓고 답이 나온다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계속 텀 바이 텀 이게 뭐 어떤 패턴인가 계속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돼요. 어, 그거는 하면 들어요. 하면.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 없음.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기억을 해둘 게 굉장히 유용한 테일러 시리즈는 요런 전개예요. P승. P는 임의의 수. 이때 얘도 똑같이 정리를 하면은요, 어, 얘를 fx라고 그러고, fx를 미분을 해버리면은, p, 이거, p-1. 두 번 미분하면은, p, p-1, 1 플러스 x, p-2.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은, f0은 p, 얘는 p, p-1, 뭐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이 테일러 전개는 1,
px p-1인데 제곱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팩토리얼 나누고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3세 번째 항은 사실 제가 그냥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고 잘 안 써요. 근데 x가 1보다 무지 작은 상황이면은 x가 1보다 무지 작으면 x하고 x제곱하고 어느 더 클까요? 얘가 훨씬 큽니다. 안 믿기면 이거는 y 콜 x고 이거는 y 콜 x제곱이면은 이게 만나는 1일 때 이 밑에 이게 훨씬 크고요. 얘는 반대로 또 x의 3승보다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x가 1보다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네들은 다 무시하고 얘네들만 킵하면 됩니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들이 이제 이런 패턴만 지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씨 없네 기억이 못하네 한번 해볼까 아니면 책을 찾아볼까 하시면 되고 이것만 이제 익스포넨셜과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갑자기 당연하다고 근데 제가 지금 공유결합 한다면서 반대발스 얘기를 하기 위한 텔레 전개를 신나게 다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지금 이 전개 방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렬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 제가요, CH라는 몰리큘, 고체는 아니고 몰리큘인데 결국 공유결합인데, 이거를 좀, 이 2x2 행렬로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H 몰리큘을 결합을 했는데,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는 지대로끼리, 음, 야, CH 별로 안 좋다. CH 별로 안 좋다. CH 안 좋고, H2, H2 몰리큘, H, 얘는 우리가 알아요. 하이드로젠은, 여러분이 숫자는 기억을 못해도, 얘네 에너지 레벨이 N제곱 내 R은 13.6 일렉트론 볼트. 이 숫자를 리드버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뭐 이 말에 못 들어봤다고 막 당황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너긋하는데요. 뭐 각각이 있을 때는 이 하이드로젠 존재를 모를 때는 얘 에너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때 뭔지 몰라. 얘도 이렇게 매트릭스 하는데 전자가 얘도 전자가 하나 있고 얘도 전자가 있는데 얘는 얘만 보고 막 돌아다니고 얘도 얘만 보고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다가 결합을 하면은 H 하면은 얘가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얘도 보니까 요 1번 하이드로젠 중성제도 있지만 2번 중성제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델타 이렇게 놓은 게 얘네들을 결합 얘기하는 이 매트릭스예요. 아니, 왜 저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외우고 적용하고 써먹으면 되는 게 더 빠릅니다. 아니, 그렇게 된대. 끝. 그러면은 이때는 얘를 이렇게 놓고 diagonalize 하면은 람다를 구하는 거예요. 람다는 람다-2하고 사인이 바뀐데 두 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0 그래가지고 얘는 2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이 흔히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이 이렇게 이 재료가 있는데 합하면은 본딩을 이뤄서 얘는 여기가 델타만큼 되고 여기가 델타만큼 가는 이런 게 되고 우리가 전자를 여기다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딱 왔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아이고야 내가 올려면은 여기는 같이 본딩 그래서 이게 본딩 스테이트 여기가 안티 본딩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전자인데 1번도 보고 태초에 1번만 보고 살 때는 나는 1번에만 속하는데 2번이 같이 와서 1, 2번을 같이 보는 상황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1번에만 속한 게 아니고 2번도 보는 상황인데 확률적으로
얘도 속하고 얘도 속하면 두 개가 적당히 컨비네이션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겐 벡터를 1방을 1번 하이드로전에만 속하는 스테이트 행렬이라고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본딩 스테이트 람다가 2 플러스 델타일 때 잠깐만 2 플러스 델타인데 얘 그냥 0으로 놔도 되네. 그러면은 그게 더 쉬워요. 이때 람다 대신에 아니 그냥 2를 0으로 놓고 람다 대신에 델타를 놓고 아까 행렬식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놓고 아이겐 벡터를 a, b라고 놓고 a, b를 구하자. 이렇게 딱 놓고 a, b의 관계식을 구하면 이게 처음 보면은 뭔 소리야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보면은 자 이러면 a, b가 되고 근데 아이겐 벡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건 근데 특별하게 얘가 1인 크기가 1인 놈으로 한정을 시켜버리면 a하고 b하고 제곱해서 1이 되면은 2a 제곱이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앞에 있는 얘를 플러스로 선택하는 컨벤션을 잡으면은 이게 여러분의 그, 아이겐 벡터가 되고요. 아이겐 벡터인데 이게 웨이브 펑션이야, 사실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이거 제곱하면 얘 확률이 2분의 1, 요거 확률이 2분의 1, 그러니까 각각 1번, 2번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0, 델타, 델타 이런 행렬이 지금 요걸로 바꿔치기 하면은 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로 바꿔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어, 람다가 마이너스 델타일 때는 0 빼기 마이너스 델타, 음, 지금 뭐 상관없는데, 이건 플러스 이래가지고 0 해버리면은 델타는 일단 상수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a가 양수인 컨벤션을 택하면은 2분의 1,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 사실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입니다. 예. 이거 여기서 이제 스핀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게 근데 만약에 CH다 그러면은 이 계산이 들어와요. 근데 어 요거는 S 오비탈에 해당하는 놈이고 여기는 P 오비탈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딱 쏘놓으면 얘 대각화 시키면은 S하고 P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돼서 얘를 sp2 결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 S가 있고 P1, P2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x3로 하면은 얘는 S하고 P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sp2 결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4x4에서 S 하나 있고 P1, P2, P 세 개를 쫙 해놓고 하면은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세 개가 인발되니까 sp3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유 결합을 2x2 2x2 행렬로 얘기한 거의 피처에 다예요. 공유 결합은 이런 식으로 얘도 얘도 어디 갔으냐 처음에 생각하는 여러분 오비탈 두 개가 적당히 분배되는 이게 공유 결합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반대 발수를 하나 할게요. 이게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썼나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반대 발수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을 이제 제대로 하는 상황을 하나 할게요. 반대 발수의 가장 대표적인 제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반대 발수는 inert gas를 쓰는데 gas라고 하는데 inert gas는 전자가 헬륨은 두 개가 꽉 찼고요. 헬륨 밑에 뭐지? 네온은 자 1S를 제곱 왜 안 써요? 이거 꽉 찬 놈 관심 없음. 바깥에만 신경 씀. 자 최각 2개, 8개 꽉 찼어요. 이게 이건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핵이 G만큼의 차지를 갖고 있어요. GE. 왜 하필 G냐? 뭐 사람들이 그래. 이게 핵. 중성자는 차지가 없으니까 관심 없음. 여기에 N개의 전자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먼 이 거리에서 얘가 봤을 때 여기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전자기 포텐셜은 아니면 또는 전자기력은 하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중심으로 잡고 하는데 되게 일반 물리스럽게 여기에 임의의 가우스 서피스를 잡고 이 필드를 뭐 이렇게 면적을 한 놈을 요 R만큼 하면은 4파이 엡실론의 토탈 차지가 양성자는 이거, 전자는 요거. 근데 전자 개수가 이게 꽉 차버리면은 거의 스페리컬하게 딱 꽉 차는 거니까 얘가 이너트 가스가 되면은 밖에서 봤을 땐 전자 기력이 제로.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이 개수가 똑같은데 왜 제로가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게 듬성듬성 비어가지고 완전히 꽉 이렇게 잡지 않고 분포 함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전자기력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얘는 뭔가 사이즈만 있고 전자기력으로 센스를 못하는데 반데발스의 에센스는 이겁니다. 반데발스의 에센스는 휴식을 하기 전에 어, 이게 꽉 차버렸으니까 얘는 charge neutral. 뭔 소리입니까?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똑같아가지고 토탈 차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먼 데서 봤을 때는 차지가 없는 놈이에요. 자, 얘도 차지 뉴트럴 두 개가 떨어져 있다가 얘를 가까이 다가가요. 그러면 전자기학에서는 전자가 딱 차지가 정제돼 있지만 얘가 전하의 위치를 딱 고정하는 순간 양자역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고 온갖 확률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어디저기. 그러니까 전화가 딱 균일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됐더니 얘네가 너 왔냐? 난 널 알아.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분명히 차지가 뉴트럴이니까 전기력이 제로여야 되는데 얘네가 요쪽 놈의 차지가 주하나가 나한테 근처에 왔네 하면서 어트랙션이 생기는 겁니다. 어트랙션이 생기는 게 반대 발수예요. 이 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차지가 없는데 차지에 의한 어트랙션이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이 포인트고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induced dipole 유도 쌍극자라고 하죠. 이게 쌍극자가 유도가 돼서 생기는 어트랙션이에요. 근데 거리의 6승에 비례하는 이게 반대 발수예요. 왜 6승이 되는가를 다음 시간에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다음 시간에 왜 수식을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시 반복을 할 거고요. 왜 하는지 수식 어떤 거 테일러 전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